예, 2부 순서는 중앙당 대의원 여성명부 후보자 토론입니다. 여성명부는 경선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후보가 3분이 나오셨는데 다득표 순으로 2분이 당선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발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현정 후보부터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관악당협 중앙당 대의원 여성명부부 기호 1번으로 나온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출마의 변에도 제가 가진 생각을 쓰기는 했는데 짧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8년에 입당을 하고 나서 꽤 긴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악당협에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지난번 지방선거를 겪으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의 결과는 좋지 않았으며 왜 이렇게 우리 당의 많은 활동가들은 지쳐가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고민의 결과로서 답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지방선거를 겪으면서는 일단 지금 앞에 분들이 많이 얘기하신 진보 재편이라고 얘기를 하든 결집이라고 얘기를 하든 그러한 판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앞에 일반 명부 분들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저는 약간 더 삐딱하게 보자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워낙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무조건 재편을 한다라고 다 잘 될 거다라는 낙관적인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진보신당이 따로 분당을 하게 됐었던 그런 과정,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 과정과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복습하고 나타났던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같은 역사를 또 반복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난관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진보 재편과 결집에 관해서 하나의 당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나눠지고 우리 자체가 너무 나눠지고 갈라져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보 재편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지켜내고 싶은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서로 확신을 가지고 다독이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그렇지만 이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총선이라는 일정에 밀려서 떠밀리듯이 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히 그 일정을 고려하면서 밀도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마의 변에 진보 재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당론, 힘 있는 당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호 2번 황수선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당 대의원 후보 여성명부 기호 2번 황수선입니다. 저는 제가 출마의 변에도 양력란에 아주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2002년 제가 민주노동당 입당을 해서요. 올해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당비를 꾸준히 내고 당원으로 활동하는 홍당원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부고요. 여기 큰애가 중학교 2학년, 작은 애가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되고 있어요. 노동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당은 대중정당입니다. 정당은 권력 획득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시민사회단체가 아니고요. 어떤 좋은 일을 하는 어떤 시민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정당의 최종 목표는 권력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노동당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은 대중 누구, 국민들 누구라고 하면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정당으로, 당원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자신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표현해낼 수 있는 대중정당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대중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거는 이 진보신당으로 저희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노동당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나의 팔다리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는 그런 아픔을 이제 혼자 느끼고 삼키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활동가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 대중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 정치는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 진보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경험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옛날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요, 지역구 말고 내가 좋아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죽어라 싸워서 획득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런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더욱더 집중해내고 노동당이 집중해내고 우리의 최종 목표인 권력 획득에 동의한다면은 저는 무엇이든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젠 더 이상 노동자들이 정치적인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이 없어서 굴뚝위로 올라가고 전광판 위로 올라가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보 정치가 실종되지 않고 다시 복원되는 것, 그것이 제가 살림만 하다가 10년 넘게 살림만 하다가 뛰쳐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경채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저 관악에서 살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제가 보아왔던 보고 싶지 않아도 계속 소식지를 보내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관악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나오라고 해서 나오게 됐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활동가의 그 정치적인 정말 집요하기만큼 꾸준하게 활동한 활동 정치인이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런 정치인의 성공은 그래서 저희들한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힘을 뭉치는 것, 이 작업부터가 저는 저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구나. 저는 그것을 표현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당, 중앙당 대의원이 되면 이런 저의 목소리, 그리고 평당원에서 가졌었던 저의 열망, 그리고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토론해 가면서 일반 당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유되고 토론되고 합의되는 과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힘써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이상미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저 신고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관악에서 중앙대의원 여성명부로 출마한 기호 3번 이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발언을 안 돼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활동하는 것은 저희는 평화캠프라는 것이고요. 평화캠프는 자원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자원활동이라는 하는 게 소외된 이웃이나 이런 분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을 텐데, 평화캠프는 그렇지 않고 자원활동으로 세상을 바꾸자 이런 기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은 자원활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해서 찾아간 곳이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활동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떨려서 말을 잘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공약을 얘기해야 되나 어쩌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 이제 진보 재편 결집 이런 걸 얘기하시니까 저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정의당 당원입니다. 그 친구 만나면 친한 친구인데 만나면 가끔 이제 정치 얘기를 합니다. 하다가 막 투닥투닥 싸우기도 해가지고 저랑 좀 안 맞아서 싸우기도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신에게 맞는
강령, 자신이 원하는 강령은 노동당의 강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니, 너한테 맞는 강령이 노동당인데 왜 너는 정의당에서 그렇게 지지를 하고 당원으로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싸우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친구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홍수연 선생님의 말을 빌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홍수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존재를 배신한 의식화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친구한테 해준 게 기억에 나고요. 네. 지금 제가 원하는 세상은 제 처지에서 원하는 세상은 네, 노동당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당에서 하는 노동당의 강령, 노동당의 당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당원과 강령을 키우고 더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노동당의 당원과 강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단단하게 우리를 먼저 지키고 나서 뭔가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 세 분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후보 상호 토론 순서인데요. 경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정중하고도 불꽃 튀는 토론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다른 두 분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한 분을 지목하셔서 하셔도 되고 준비되신 분부터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인데 진보 결집과 진보 재편에서 어디까지가 진보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나오는 국민 모임과 합쳐서. 준비되시는 분부터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그게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저는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제일 많다라고 일단은 근데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셔서 저는 2011년도에 당내에서 있었던 통합 문제에 관한 저의 입장을 다시 얘기를 드리면 그 당시 저는 그 당시의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고요.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주로 환경 쪽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환경을 하면 이제 다양성의 존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가치들을 서로 존중해주고 그런 주제들을 서로 내 문제는 아니어도 내가 소수자이면 나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소수자의 어떤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연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양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 다양성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냐라고 봤을 때 다른 다양성을 해치는 다른 다양성을 모두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세력, 가치관은 그 다양성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에서도 늘 얘기하는 것이 다양성은 인정받아야지만 그런 다양성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 제가 통합을 반대했었던 이유는 과거에 이제 통합진보당이었었던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같이 민주노동당에 있었던 어떤 세력들이 지금의 노동당이나 그 전에 진보신당과 같이 활동을 했을 때 그 안에서 활동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못하게 막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보신당이 이렇게 따로 분당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 그러한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그걸 우리가 쟁취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 패권주의를 우리가 이기고 쟁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 당시에 저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당에서 나가서 같이 통합진보당을 만들었었던 분들이 다시 정의당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가 그 패권주의 역시 마찬가지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보 결집을 하든 재편을 하던 그 과정에서 그렇게 우리의 가치들을 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다양성을 말살하려고 하고 그런 패권주의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칙을 명확하게 먼저 세우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이렇게 이제 합의할 수 없었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저 역시 어떻게 보면 대답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가장 진보 정치인들이 참을 수 없는 게 그 이 민주적인 합의, 민주적인 절차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한 사람들이 진보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시가 되고 이게 훼손이 되면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이 진보 정치인들의 태생이라고 저는 느껴요. 그것이 훼손될 때 동의할 수가 없죠. 네, 동의할 수 없고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건데요. 어디까지가 그럼 진보인가? 어디까지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노동당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명확해진다면은 이건 아주 쉬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합의랑 토대가 마련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방법이 존중받으면은 누구라도 저는 함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선민 후보 답변이 충분히 됐나요? 네. 뭐 추가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덧붙이실 말 있으시면. 제가 신보 재편이랑 결집 들으면서 뭐 괜찮기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좀 걸렸던 게 노동당의 가치나 노동당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좀 헤쳐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극복이 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잠깐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아까 제가 먼저 모두 발언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선거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당에서 진보 재편에 대한 논의를 한 번은 거쳐야 되는 지금 이미 수면으로 떠올랐고 거쳐야 되는데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당으로 있는 이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치를 계속 지켜가면서 더 큰 판을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진보 결집을 하는 부분이 크게 하나라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키고 싶은 가치를 지키는 것이 또 큰 하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개를 다 가져가는 것은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 되게 난관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두 개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은 되게 명확한 것 같습니다. 홍수전 후보도 혹시 하실 말씀?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노동당에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은지가 솔직하게 충분히 토론이 되고 한다면요. 저는 이건 훨씬 더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걱정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내가 또 이러다가 저 인간들한테 거칠은 발언 편집하시면 나쁘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우리 안에서 충분하게 그런 아주 솔직하게 공유가 되고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라면 정책, 어떤 현안이면 어떤 그런 걸로 나오기만 한다면요. 이건 뭐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합의할 것이냐 민주적인 방법 절차가 우리가 저기 존중받을 수 있느냐 이것만 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경험이 저희들이 이렇게 해내는 경험이 일반 대중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유의미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정말 싸늘해요. 사람들도 너무 싸늘해요. 그래 니네들 순수한 거 알겠어. 너네들이 뭔 거 알겠어. 근데 니네들끼리 그냥 해. 나는 뭐 이거 상관없어. 정말 싸늘한 시선을 만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나는 이게 정말 오랫동안 지역에서 집요하리만큼 꾸준하게 활동한 활동가가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 서로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인데요.
방금 좀 되게 무거운 주제를 얘기를 했으니 조금 가볍게 출마회관을 읽어보았는데 두 분이 이제 대의원이 되시면 관악에서 하시고 싶은 일이 본인의 어떤 상황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출마의변에는 뭐 거의 제 얘기만 제 개인적인 얘기만 많이 썼고요. 뭐 그런 얘기를 썼었는데 공약에 한 게 좀 제가 대의원대 충실히 참석하겠다와 뭐 그런 게 있는데 제일 좀 많이 쓴 게 나눔 활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지역의 그런 활동들을 또 이게 찾아보고 뭐 이렇게 연대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재작년 2013년 한 10월 정도인가 그때쯤에 교육을 받았어요. 시당에서 주최한 건가? 아무튼 교육을 여성위원회, 뭐 장애인위원회, 성령치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아무튼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들었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강의가 제가 진보신당 되고 이제 노동당 되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강의였는데 저의 관심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 강의들이 뭐 횟수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육들을 많이 하고 당원들에게 많이 알리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관악에서 어떤 활동하고 싶으신지 물어보셨죠. 저는 아까 정지현 후보의 말에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고요. 제가 참 지역에 있는 공부방에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올해가 9년째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아주 꼬맹이 애기 때 만난 이 녀석들이 벌써 나보다 키가 커지고 이렇게 됐어요. 제가 거기 질문지에도 그렇게 썼는데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정치에서 소외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 노동자들이 이 투표라는 이 선거라는 것 자체는 미래 세대를 위한 건데 거기서 철저하게 소외된 이 청소년들한테 권리를 주는 것, 그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구장창 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노동당은요 만 14세죠. 저기 만 14세부터 당원으로 의지에 따라서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상에 만 14세. 이거 굉장히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나부터도 생각해봤어요. 그럼 몇 살 때부터 투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왜냐면은 자기의 의지로다가 이렇게 자기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이 정치라는 거는요 정말 내 생활이고 나의 가장 밀접한 문제인데 정치에 무관심하게 하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에 사람들이 그리고 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정치 얘기한다고 이렇게 이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거를 타파하는 것이 저는 바로 청소년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 여기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운동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의무만 있고 권리에서 소외된 아이들한테 권리를 준다는 것은 미래 민주시민으로서 미래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줌으로써 그들의 주체권을 부여하는 것에 우리는 더 이상 노동당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공부방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엄마니까 많은 엄마들을 만나면서 관악에는 정말로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 나의 자아실현이 아니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입니다. 그런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해서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임금에
이 시장에 나가야 되는 젊은 여성 노동자들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 영유아 보육에 대한 문제는 지역 사회에서 우리 노동당에서 그 젊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소와 그네 그 경험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집요하게 지역 당협에서도 주구장창 물고 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획득해내는 경험, 정치적으로 성공해내는 경험은 그래서 저희들한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수선 후보께서도 다른 후보들께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이사님 후보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지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진보 재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걱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거보다는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당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가장 걸리시는 게 뭐세요? 아까 질문 드렸던 그런 부분, 이 노동당의 가치를 상실하고 그리고 노동당이 뭐 다 같이 이제 하면 노동당이 이끌 수 있다고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노동당이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그것도 많이 걱정되고요. 네, 그래서 저 우리의 가치가 훼손되는 거예요. 네네. 네. 저도 그래서 우리 안에서 먼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절대로 뭐 훼손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현정 후보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까 뭐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과 상관없이 내적으로 충분히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당 자체의 의견으로서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 후보분들이 다 한 번씩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청중분들한테 발언권을 열어서 계속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예. 먼저 세 분 모두께 각기 다른 질문 생각이 나는데요. 먼저 이삼미 후보님께는 네. 아까 후보님들께 어디까지가 진보인지 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진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긋는 선이랄까 아니면은 그 기준으로 삼는 그 포인트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삼미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진보의 그 영역, 진보의 그 어디까지가 진보인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본인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는 노동당? 네.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리고 이현정 후보는 그 지난기 대의원이시지 않습니까? 그 본인의 대의원 활동에 대한 짤막한 평가. 먼저 대답할까요? 질문 같이 하시면 아니, 먼저 하시죠. 네. 대답 먼저 네. 할까요? 네. 일단 2년 전에 대의원이 되고 나서 관악당협 운영위원이 같이 됐었고요. 그래서 관악당협 운영이 그 전에도 오랫동안 당원이었었지만 운영위에 참여하면서 처음 알게 된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악당협 상황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현관이 질문에 답한 내용으로 넘어가면 관악당협만큼 당협의 참여율이나 당권자 비율이 높은 데가 별로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 대의원 활동하면서 굉장히 좀 충격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현관이 질문의 답으로 이메일로 발송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원래는 23개인가 4개인가 그 정도 이제 당협이 있어야 되는데 사고 당협이 10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사고 당협과 아닌 당협의 당권자 수나 당원 수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관악 당협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당협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구나. 당협조차 없는 곳이 많았었고 그걸 세우는 게 굉장히 당에서 필요한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당협에 속해 있어서 선거도 굉장히 많은 분들과 같이 치르고 이랬던 게 우리 당내에서도 흔치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걸 알고 감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황수선 후보님께는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바람 때도 말씀하셨듯이 10년 동안 중부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공적인 정치 영역으로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시는 거잖아요. 그 결심하게 된 계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말씀드렸듯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저희 대답은 제가 내가 탈당도 안 하고 내가 10년 넘게 이렇게 끈질기게 버티고 누가 보면은 제가 우리 동네에서 노동당 의원이 하는 사람이에요. 노동당이 우리나라에 있었어? 막 깜짝 놀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노동당은 노동 대변인이죠. 네, 동네 이렇게 돼버리면요. 내가 그 궁색한 대답, 가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정당이다. 이렇게 말하기 더 이상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더 이상 싫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보 정치인의 정치적인 성공의 경험은 너무나 부족해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 이렇게 대중매체, 보수 언론에서 이게 정말 전부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별날이 관심 없습니다. 너네가 뭘 하는지, 무엇을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실제로 성공해내는 경험 이런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문적인 자리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평당원으로 있으면서요 하는 활동가분들을 만났잖아요. 만나면서 지금은 오늘 안 나오셨지만 이상석 대의원 후보께서 관악 당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뭘 하겠느냐 했을 때 재정의 안정, 상근 활동자들의 생활 안정 보장 너무나도 공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빚을 지르는 거거든요. 저는 당원으로서 그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고 생활비를 이걸 드리고 당신의 어떤 의지로만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지금 당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한 벌쯤 뒤에서 저는 그냥 당원이랍시고 이렇게 같이 무임승차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의를 받았을 때, 그리고 나경철과가 당 대표로 나오던 국내에서 맨날 보던 우리 관악구 위원장이 나오는 걸 보고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 정말 한마디의 망설임도 없이 내 차례구만, 내 차례만 해야죠.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계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투표 개표하는 데 가서 저 노동당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많은 새누리당 투표를 하러 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이 되게 잘 봤다, 뭐 이런 활동들을 잘 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사실 아까 했던 대답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당만이 진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은 딱히 정당 색깔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또 혹은 자기의 정체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진보라는 이름에 노동당이라는 이름을 하고 캐치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개표를 갔을 때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개표를 갔는데 새누리당 개표하러 오신 분인데 저랑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좋았고요, 이게 좋았고요, 이게 좋았고요. 저도 같이 얘기를 하죠. 아 저 이랬고요, 이랬고요, 이랬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 공간에서 같이 활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그때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이라는 아주 사실은 그쵸 뭐 당을 갖고 있으니까 당이라는 그 컨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같이 해야 될 대상들은 사실 노동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되게 그때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이라고 얘기하셨던 이 이유가 혹은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아, 네. 노동당 외적으로도 연대를 많이 하고 해야죠. 근데 노동당의 이 가치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키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뭔가 합당이라든지 이거보다는 아까 뭐 연대라든지 뭐 이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어떤 가치들을 확인한 후에 뭔가 다시 뭐 고치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저도 예. 약간 난처하실 수도 있는 질문이기는 한데 저는 이제 이현정 후보님이랑 홍수선 후보님 이렇게 진보 결집을 얘기하고 계시니까 두 후보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진보 결집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청소년 당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런 조건을 걸고 진보 결집이 논의되고 있다면 노동당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두 분은 생각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설득해요. 주구장창 설득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예. 왜냐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저도 비슷한 입장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전제 자체가 어떻게 진보 재편 혹은 결집의 전제가 될 수 있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 다른 가치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미 그 전제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재편을 하거나 결집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싶은 가치를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내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충분히 토론이 된 건가요? 아쉬운 거 없으신가요? 예, 그러신 것 같기. 예, 하실 말씀. 아니요. 저는 구로당 당원이고 12월 달에 강원도에서 서울로 공적으로 옮겨왔더니 이제 이런 자리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타담여 되셔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그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은 구로당협 토론회 갔었고요. 자꾸 이제 보고 이제 배워야 뭘 투표도 할 것 같아가지고 월요일은 구로를 갔었는데 집에서 가까워서가 이유고요. 화요일은 강남 서초 토론회에 갔었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가까워서. 오늘은 집에 가는 길에 그 이제 좀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가 되면 뭐 리스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발언하기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냥 뭐 평소에 궁금했을 때 작은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그 시골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질문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 이제 제가 아는 인물 중에 박용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재영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그들이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다 보고 있죠. 근데 그 둘은 현재 당적이 민주당이잖아요. 이승만 정의당. 아, 그런가요? 예. 100원 내기. 별로인데 힘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칸 엮고 뭘 하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뭐 가끔 갸우뚱 하기는 하는데, 왜냐면 그 제가 이제 시골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만 바꿔서 보자면, 그러니까 당이 다르면 그냥 다른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당신 노동당이 아무도 안 물어봐요. 노동당 이랬는데 뭘 물어보겠습니까? 당신 민주당이니까 아무 궁금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당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한테 등장해 주느냐만 관심사예요. 선거를 해봐도, 그러니까 이름을 기억해 주는 주변 사람들이 참 없잖아요. 아마 이게 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탁소 주인아저씨 정도일 텐데, 왜냐면 어디 사는 누구인가라고 계속 이제 만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들을 기회도 다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봤던 인물들, 제가 이제 그 늦게 와가지고 밑에서 이제 그 김종철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수다를 떨고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김종철은 이 당에 있는 거고 박용진은 저 당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그들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90년에 민중당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기와 달리 이렇게 나이가 적지는 않고요. 동안이시네요. 그때 민중당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새누리당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호, 김문수, 뭐 이우재는 중간중간 달라지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당이 저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김문수를 만나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때의 마음이 변치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저 들었습니다. 자기가 딴 거 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당의 실체든 이름이든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제 박용진 인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렵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의당은 그냥 이렇게 특정인의 당이라고 사람들은 이해해요. 그냥 뭐 이렇게 아무리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당원이 많고 이런 얘기 다 필요 없고요. 이를테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건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을 때 그 뒤따라 나오는 기사 있잖아요.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라서 각 당이 정당 교부금을 얼마씩 더 받나. 정의당이 이렇게 몇 억 더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을 주로 보더라고요. 설명하기 참 힘들고요. 그럴 때 이제 뭐 조심스럽게는 그런 거죠. 이렇게. 당명이 바뀌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사실 한편에 있을 수 있고, 그들과는 다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늘 앞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죽어야, 뭐 이재호도 죽어야, 이제 예전에 민중당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 새끼들이 그때부터 나빴어요라고 새롭게 지원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현실에 살아있는 한에서는 그들이 더 센 거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저는 말씀하신 주구장창, 오늘의 키워드는 주구장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틀렸다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해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제가 구로에 가서 느꼈던 건 좀 이렇게 평소에 열심히 안 하다가 이제 서울에 오니까 여러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많이 지쳤나 보다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많은 동지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더 힘든 일들이 많았을지 모르겠다 라는 느낌이 먼저여가지고 좀 마음이 무거웠고요. 뭐 펜설수를 하고 있으면 돌아가서 이제 질문이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박용진을 거론한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라고 설명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뭘 주어가. 그러니까 컨닝 페이퍼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너는 박용진하고 달라라고 묻는 사람한테 저는 뭐라고 답을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박용진이 난 놈이죠. 굉장히 약삭빠르게 출세했잖아요. 그들과 당신은 다른 거냐? 라고 묻죠. 그럴 때 이제 지금까지는 전 다릅니다. 당이 다르잖아요. 라고 하긴 그렇지. 이게 됐는데 이제 진보 이렇게 표현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럴 때 어떤 답을 할 것이냐. 제가 이제 우리 시대로 표현을 바꿔 네. 이해한다면 노회찬하고 심상정하고 어떻게 된 거야? 너 옛날에 거기 있었잖아. 너 거기 지지했었잖아. 너 근데 어떻게 된 거야? 그쵸? 예.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너 노회찬하고 심상정하고 같이 옛날에 거기 지지하고 있었는데 너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렇게 너 다시 또 아니라고 했잖아. 또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또 달라 넌 또? 뭐 또 다른 거야?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그 민중당에서 계셨던 분을 예로 드는 거는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예.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좀 이렇게 같이 중립적인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민중당을 끌어왔는데 전혀 호응이 없어요.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불리해서 후보들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리액션이 좀 안 좋았던 네 맞아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제 안부터도 저 안에부터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한마디로 설명해내기 어려운 문제고요. 달라? 뭐가 그런 건 다른 건데 그들이 뭐 어떻게 다른데 하고 말했을 때 내 안에 분명히 이유는 있는데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요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가는 목표는 뚜렷하면요 얼마든지 방법이 유연해질 수 있어요. 이게 목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전 유연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은 자유예요. 심상정 씨나 뭐 노회찬 씨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문수 씨 그분들이 개인면서 옛날에 당 지도자였으면서 뭐 이런 많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그들의 개인은 어쨌거나 그들만의 자유의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 못해서 내가 그것에 도대체 나는 합의하지 못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그것을 사람들한테 설명해내는 방법은요 말이 아니라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정치적인 표현 일관되게 그리고 그것을 성공해내는 경험.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시점에서요 일반 뭐 하다못해 우리 동네 내가 맨날 만나는 우리 동네 아줌마들하고 그 친구 엄마들하고도 너무 정말 정말 뭘 하는 거네라고 어떤 그런 신뢰 쟤네들이 정말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비정규직 민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구나 정말 뭔가를 하는구나라는 거 그런 것을 해내는 데는요 그 첫 번째가 저는 그래서 이제 나 잘났다고 다 각지각지 우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부터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와 사람들한테 만약에 선거판이 걸렸는데 노동당을 찍어 뭐 노동당을 저기 지지해주세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상황과 다른 방법들이 이제는 이렇게 저기 뭉쳐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지는 거 그래서 모으려고 힘을 내는 거 거기서 저는 그 신뢰를 저는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나는 너도 꼴보기 싫고 너도 꼴보기 싫고 나는 쟤도 꼴보기 싫고 꼴보기 싫지만 목표가 뚜렷하다면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난 얼마든지 너랑 손 잡을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이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
저는 거기서 진보 정치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2부 시작한 지 50분 가까이 됐는데요. 나머지 두 분 후보님들도 하실 말씀 있으면 네, 짧게. 방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 만약에 그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저는 박용진은 민주당이 자기의 가치와 맞나 보지 그래서 갔겠지. 근데 나는 노동당이 나의 추구하는 가치와 맞아. 그래서 난 노동당원이고 계속 노동당원일 거야 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저는 아까 예로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제가 20몇 년 동안 관악으로 오기 전에 20몇 년 동안 살았던 데에서 계속 국회의원이었어요. 은평에 살았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지만 그에 관련해서 제 고민을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정말 어느 순간 변절한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뭐 과거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에서 그 가치를 정말 지키고 싶었던 적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람이 어떤 권력을 향한 욕망,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도 굉장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들에게는 그 가치를 그 당시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보다 누군가의 위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권력을 가지는 게 그 자체가 지금 저 사람들의 동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과연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처음에 지키고자 했던 그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는가를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계속 이어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옆에 있는가, 약한 사람들, 노동자들 옆에 있는가 아닌가를 계속 봐달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당 내에서, 조직 내에서 그런 욕망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조직의 힘으로 조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시스템에서 막을 수 있는, 뭔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당이 더 튼튼해지고 길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말문을 넘기면 하나 더 붙이면 경직선거 때문에 사이트를 봤을 때 제가 받은 첫 느낌은 몇 명인지 모를 매우 많은 후보들이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당직 선거에 출마하신 분이 100명은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수십 명이라고 표현하면 이만큼의 후보가 있는 당이면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녹화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발언이 자꾸 조절하게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정당회담 이제 심판 받았을 때 한편의 시선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 보니 해산시킬 만한 정당도 아니었던 거 아니냐 라는 시선이 또 한편에 있습니다. 그런 그만큼의 강원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떠들썩하던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그 정당이 해산이 됐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 같으면 뭐 어딘가에 불이 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의외로 매우 조용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점을 볼 수도 있었겠지만 진짜 그 정도 매우 활력이 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거 때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어디에 몇 번 투표를 해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계속 사이트를 보거든요. 날마다 보고 공부하면 되죠. 오늘 이제 관악방에 토론회로 와야 되니까 이제 세 분이 출사표도 쭉 보고요. 그냥 그만큼의 후보들이 있는 당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주장도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사이트에서 받은 인상으로서
응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잠깐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지난번 그러니까 현재도 당 대의원이거든요. 2년 전에 선거를 했을 때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의원 수 자체가 일반 명부가 선출 정수가 5명이었고 여성 명부가 3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 2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원 수가 줄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아까 서울에 와서 이제 많이 지쳤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2번 연속해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지금 더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영화는 12척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토론은 여기까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분 후보님들 마무리 발언 짧게 부탁드립니다. 기호 1번 이현정 후보부터 해주십시오. 저기 마무리 발언을 아까 마무리 발언을 뭘 해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새하얘졌는데요. 방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당 활동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낭만적이었다라는 반성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활동을 하는 것 이 사람들하고 뭘 해보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처음에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환경 관련해서 환경단체나 이런 쪽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봉화 전국위원 후보님께서도 저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일을 하는 것이 제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용되는 면도 많이 있었고 거기에 제가 좀 이용당하는 느낌도 많이 있었고 근데 여기 와서는 내가 정말 이 사람들하고 뭔가 같이 만들어가는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서 굉장히 그 자체를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지방선거를 겪으면서 굉장히 신나고 열심히 다 같이 선거운동을 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었고 그래서 좀 더 냉철해지고 강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길목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호 2번 황수선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네, 제가 이렇게 평당원으로 있다가요 정말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요. 저는 제가 바라는 것, 제가 우리 노동당에 바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정말 감출 수 없다. 이제 내가 정말 내 목소리, 평당원으로서 내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욕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린 진보 정치가 다시 국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에 노동당이 힘을 집중하고요. 가장 국민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노동자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그런 것에 우리의 힘을 모으는데 저는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한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진보 정치가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에 우리 노동당이 가장 당권을 집중하고 그리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3번 이삼민 후보 마지막으로. 이거 등장했습니다. 아니 이거 네. 아까 못 찍었어요. 제가 사회당 시절일 때는 굉장히 진보신당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서 되게 즐거워했습니다. 사회당 글들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좀 댓글도 안 달고 글도 안 쓰는 눈팅족이긴 하지만 되게 진보신당 옆에 활발하면서 재밌더라고요. 근데 지금 진보신당 노동당은 좀 너무 죽어있고 활발하지 않으니까 좀 심심한 것 같아요. 이 당이 활발하고 뭐 선거가 활발하고 뭐 활동이 활발하면 그만큼 지치는 사람들도 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밌어야지 계속 하지 재미없는 걸 누가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동당이 좀 더 활기 있고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인 만큼 열띤 토론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것으로
2부 중앙당 대의원 여성명부 후보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